추락이 돼서 완충작용, 주장 그 천막이 완충작용해서 그렇게 큰 부상은 긴급 환자가 10명 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또 CPR이라고 그 구조 중인 사람도 한 두세 분 계시기 때문에 네, 어제 새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서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 연기를 마시고 의식을 찾지 못한 부상자들이 또 있어서 사망자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불을 질렀다고 자백한 30대를 붙잡아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왜 불을 질렀는지 조사 중입니다. 임방글 변호사님과 함께 이 사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일단 급한 게 사망자가 지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상자들은요? 지금 현재까지 네. 사망이 2명이고요. 네. 부상이 31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이게 그러니까 22일 새벽 5시 45분에 처음 불이 났는데요. 네. 이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한 모텔입니다. 이 불이 6시 7분에 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분 만에 진화가 된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화재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상자가 많은 이유는 이 화재가 발생한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렇죠. 다들 잘 자고 있을 텐데요. 빨리 대처를 그렇죠. 못했을 수 있고요. 예, 게다가 지금 이 부상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 연기 흡입입니다. 네. 여기에 질식되면 보통의 화재가 났을 때 사상자가 보통 연기 때문에 많이 나는데 이 연기를 잠자면서 미처 일찍 피하지 못해서 연기를 마셔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화상보다는 연기를 흡입한 것 때문에 그렇죠. 부상자가 많이 났다. 이제 투숙객들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위태로운 장면들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5층짜리인데요. 네. 이게 3층에서 처음 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기가 3, 4, 5층으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식간에 연기가 쭉 번졌고요. 사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럴 땐 정말 연기가 까맣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피를 하신 분들도 정말 손으로 짚어가면서 대피를 했다고 하고요. 4층에 있었던 한 여성분은 이게 탈출이 어려우니까 그냥 뛰어내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 네. 정말 다행히 이 주차장 천막 위로 떨어지셔서 아이고, 네, 그분은 다행히 참 예, 다행인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방화 용의자가 지금 잡힌 거죠? 네, 방화입니다. 이게 한 308호실에서 불이 시작이 3층이라고 되는데요. 했으니까요. 예, 네. 그렇게 추정한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정말 전소가 됐고요. 침대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308호에 투숙했던 투숙객을 네. 용의자로 잡아서 이제 추적을 했고 잡았습니다. 39세의 김모 씨를 이제 긴급 체포했는데요. 네. 이 사람은 먼저 베개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라이터에 베개에 불을 붙이고 객실 안에 있는 화장지로 불을 키운 다음에 네. 이불로 덮고 나왔다가 음. 본인의 짐을 찾기 위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갑자기 불이 또 확 커지면서 지금 이 김모 씨도 부상을 입긴 했습니다. 그 화상과 연기를 흡입해서 네.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경찰이 이제 오후부터 조사를 했죠. 자, 본인이 불을 어떻게 질렀는지를 자세히 진술을 네, 한 자세히 걸로 진술합니다. 봐서는 이 사람이 뭐 확실한 용의자라고는 아직까지 현재 단계에서는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불을 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나요? 그 부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확하게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서도 뭐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뭐 고성을 질러서 횡설수설했다고 하고요. 네. 경찰 조사에서도 또 계속 동기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면서 오히려 수사받는 도중에 저 여자 지금 내 눈앞에서 치워라 뭐 이런 좀 비이성적인 무섭네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진술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전문가에게 정신감정을 의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은 신청이 된 거죠? 오늘 네, 오늘 신청한 오전에 거죠? 신청이 됐습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로 영장이 알겠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실 때요. 이 지금 30대 용의자가 밖에 잠깐 나갔다 불을 질러놓고 네.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방문을 열었는데 불이 확 붙었다. 불이 네. 커졌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맞습니다. 이제 영화에서 보면 백드래프트 현상 네. 이게 맞는 거 예, 지금 그런, 보이죠? 예, 그런 추정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불이 나면 네. 불이 나는데 필요한 건 이제 산소잖아요. 그렇죠.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산소 공급이 더 줄어드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 연기가 점점 가라앉으면서 이제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뭐 일산화탄소라든지 네. 이런 연기가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산소가 공급이 되면 그 산소가 공급된 쪽으로 이제 그 화염이 갑자기 폭발하듯이 폭발하듯이. 이제 번지는 그런 현상인데요. 지금 이 경우에도 그 지금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백드래프트 현상을 의심할 만한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감식을 또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현재로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이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은 안 돼 있었나요? 네, 지금 그 시설은 없었고요. 이런 이제 대형 화재 사건이 날 때마다 안타까운 게 이제 네. 스프링클러인데 지금 현행법상은 의무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그 시설이 있는데 네. 이 모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층에 해당이 돼서 6층부터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요. 5층밖에 되지 않아서 이 의무 대상은 아니고요. 스프링클러 안 다만- 달았다고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뭐 화재 경보는 울렸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 책임 유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좀 이루어지지 네.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이번에는 옛 광주 교도소 자리에서 발견된 유골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신원 미상의 유골이 49가 나왔다라는 네.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광주 교도소에 공동묘지가 있었고 그렇죠. 그 자리에서 연고가 없이 죽은 수용자들을 묻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발견된 49 역시 그런 측면에서 또 동일 선상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공동묘지에는 무연고 수용자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형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수감 중에 질병으로 사망했다든지 그런데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교도소 내에 있는 그 공동묘지에 이제 안장을 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그런 경우에는 다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다. 기록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묘지에는 이제 이번에 나온 게 합장묘가 이제 그 콘크리트 그 묘지 안에 그 안에 한 40여 구의 그 무용고 그 유골들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흙으로 덮지 않습니까? 봉분. 봉분, 그 네. 봉분에 지금 무용고 또 그 알 수 없는 그 시신이 한 40여 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합장을 한 큰 관 위에 예, 있다는 얘기네요. 관을 덮은 흙 그 안에 아. 전혀 이 연고가 없는 알 수 없는 유골들이 나와서 네. 이게 혹시 그 5.18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유골이 아니냐. 왜냐하면 네. 그 유골 중에는 머리에 그 머리 부분에 그 구멍이 나 있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어린 아이로 추정되는 유골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 아이가 교도소에 있었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관심 가는 게 그겁니다. 이 유골들이 5.18 당시에 네. 희생됐던 분들 아니냐, 실종됐던 분들 아니냐, 아직까지 그렇죠.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 사라진 분들이 있는데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실제 집단 총격 사건도 광주 교도소 자리에서 있었다. 예. 그 사람들 아니겠느냐? 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전자 감식이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은 된다고 봅니다. 총에 구멍이 났다든지 특히 어린아이의 그 유골이 나온 걸로 봐서는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유전자 감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유족들의 혈액, 유전자 감식을 위한 혈액들을 지금 광주시에서도 보관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결국에는 유전자 감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정황상으로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지금 이 시점에 발견이 됐을까 하는 부분도 좀 궁금해요. 원래 광주 그렇죠. 교도소 자리였지만 지금은 아닌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하는 그래서 겁니까? 지금까지 이제 뭐 법무부와 그리고 네. 5.18 단체에서 사실 2017년에 또 이 5.18 희생자 찾는 그런 발굴 작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해당 교도소도 발굴을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번에 발견된 공동묘지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네. 공동묘지 위에 한 100여 미터 정도 위에 있는 북쪽 담장까지는 발굴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묘지가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이게 어쨌든 외부에 이렇게 공개돼 있는 장소이고요. 또 하나는 교도소, 그러니까 법무부가 관리했던 데잖아요. 여기에 안매장이 됐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 묘지는 빠졌던 거죠, 지금까지. 그러나 네. 이제 최근에 지금 이
이 공동묘지가 포함된 이 부지가 이제 체험 테마파크로 바뀐다고 하면서 솔로몬 로우파크 예, 뭐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묘지들을 이장하는 작업을 하다가 지금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아직까지 확인이 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1980년 당시 광주에서 네. 기록이 없이 사라진 분들이 그 광주 교도 근처에서 집단 총격 받으신 분들 말고 네. 또 이렇게 실종자들이 꽤 있지 않나요? 그렇죠. 실종자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신고 들어온 사람, 가족들에 의해서 행방불명된 사람, 신고 들어온 사람이 네. 440여 명인데요. 그런데 광주시가 인정한 이 광주 행방불명자는 지금 84명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시신에서 이 유골에서 과연 이 파악되지 않은 이 행불자가 들어있을지 이것도 네. 관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사건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